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 제7조 배관 등 그리고 제8조 선택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배관에는요, 이렇게 강관도 가능하고 동관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요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관에 연결되는 체크밸브나 플렉시블, 그리고 꺾이는 부분들에 설치되는 엘보, 요런 배관 부속품에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약재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호 대상물이나 방호 구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선택 밸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선택 밸브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8조 배관 등부터 나오네요. 자, PC 성능 기준에 보면 제1항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이 박스 안에 있는 TC 기준은 요 위에 있는 PC 성능 기준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 성능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자,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가 방호구역에 뿌려지게 될 건데, 여기에 사용되는 배관은 이산화탄소 전용으로만 사용해라. 스프링클러 이런 거 겸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른 설비와 겸용해서는 안 되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2호에 보니까 관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은 2호에 관관을 사용하는 경우, 3호에 동관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배관은 이렇게 사진에 띄워져 있는 관관을 사용하거나 요 아래 사진에 보여지는 동관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네요. 자, 관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관관, 당연히 가스, 여기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재가 이 안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안에 내부에 압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배관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버티는 압력배관용 탄소관관이라고 해서 KSD 356이라는 명칭을 가진 탄소관관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스케줄 80, 그리고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스케줄이라는 것은요, 요 배관이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내경과 외경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가 내경이고 이 밖에가 외경이겠죠. 그럼 요 사이에 배관의 두께 T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요 T 두께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스케줄이라고 해서 SCH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에는 요 관련된 계산하는 식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일단은 요 80, 40의 차이는 요 배관의 두께, 살 두께 차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80이 더 큰 값이니까 더 많은 고압이 작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압식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의 반 정도인 40 스케줄을 갖고 있는 배관을 사용해도 되더라. 자, 그래서 용기에 저장되는 방식이 우리가 고압식이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CO2 저장 탱크에 냉동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보통 저압식이었죠. 요거는 보통 2.1 플러스 마이너스 0.2죠. 그 사이에서 저장되는 걸 우리가 저압식이라고 합니다. 고압식은 보편적으로 6MPa 정도의 압력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고압식,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저압식입니다. 이런 저압식에는 스케줄이 40, 고압식은 8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배관이 있다고 하면은 동일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대신 방식 처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3호에 보면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관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이라는 것은, 자, 요렇게 보면은, 자, 강관을 여기 보면은 요 윗부분에 이렇게 용접 자국이 좀 보여지나요? 자, 이렇게 넓은 철판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동그랗게 하게 되면 여기 철판이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접혀서 만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용접하게 되면은 이음매가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동관을 사용할 때는 이런 이음매가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을 사용하라. 잘못하면 여기 이음매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찢어지거나 할 수 이제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자, 이음매 없는 것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는 KSD 530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관을 사용하면 된다 입니다. 자, 고압식 저장 용기를 사용하는 고압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구리 및 구리 합금관은 16.5MPa 좀 높은 압력에서 버텨야 되고요. 저압식의 경우에는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에 우리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로치기로 해서 이 값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고압과 저압에 관련돼서 살 두께가 다르고 배관의 강도를 달리 적용한다 라고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4호의 고압식의 경우, 자, 4호 같은 경우는 배관 부속의 부속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압 용기에 붙어서 플렉시블이 체크 밸브와 집합 간에 연결될 거고, 자, 요런 꺾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는 엘보라고 해서 부속품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에는 T라는 부속품이 또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배관 부속을 사용할 때도 일반 강관과 여기 강관과 동관에 사용되는 그 압력에 버틸 수 있는 곳과 똑같이 사용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배관 부속품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고압식의 경우 개폐 밸브 또는 선택 밸브 2차 측 배관 부속은, 자, 보통 개폐 밸브는 우리가 수동 잠금 밸브라고 해서 락아웃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부분은 선택 밸브 2차 측 배관 부속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 밸브가 있는데 선택 밸브를 기준으로 이 아래쪽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배관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1차 측, 자, 그리고 선택 밸브 위쪽에 약재가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측에 사용되는 배관의 부속은 호칭 압력 2.0MPa. 호칭 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관의 광경이 이게 우리가 호칭 압력으로 100mm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103mm, 105mm, 106mm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수치로 부르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호칭 압력 2.0MPa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2.1도 될 수 있고 2.2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2차 측의 압력은 2.0MPa 이상의 압력을 이상에서 견디는 배관 부속을 사용해야 하며 1차 측 배관 부속은 1차 측의 배관 부속은 호칭 압력 4.0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압 용기에 담겨있는 약재가 흘러갈 때 가면 갈수록 이런 엘보, 그리고 이렇게 플렉시블, 또 체크 밸브, 그리고 이렇게 선택 밸브를 통하게 되면은 압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선택 밸브 1차 측까지는 높은 압력이 작용할 거니까 배관 부속은 4.0MPa 이상에 버티는 배관 부속을 사용을 하고, 여기 선택 밸브 2차 측부터는 그래도 압이 좀 떨어질 것이니까 2.0MPa 이상의 배관 부속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높은 압력을 사용하면 좋겠죠.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싸지는 설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선택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은 4.0, 그리고 2차 측은 2.0MPa 기준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케줄이 40 이상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장 용계에 사용되는 고압식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몇 자리를 써야 돼요? 80자리를 써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제가 5기를 해놨네요. 오타이니까 스케줄 80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압 탱크에서 약재를 뽑아서 쓸 때 여기에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때는 이제 스케줄 40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0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이 저장 압력이 자체적으로 2.1MPa 정도로 낮기 때문에 저압식의 경우에는 모두 1차치기든 2차치기든 선택밸브를 기준으로 2.0MPa의 압력이 견디는 배관 부속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진과 같이 대입을 시켜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TC 기준을 보면은, 자,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똑같은 내용이죠. 요 관련된 사항하고, 자, 251.2호에 보니까, 자, 여기 앞부분까지는 위에 있는 여기 2호 사항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뒤에 단서 조항이라고 해서 다만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만, 배관의 호칭 구경이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요 배관 사용되는 배관의 구경이 좀 얇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좀 얇은 배관을 쓰긴 하는데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보편적으로요, 최소 25mm 이상의 배관을 쓰기 때문에 고압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케줄 SCH죠. 스케줄 80짜리는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관경이 얇아져서 만약에 20mm짜리 쓴다고 하면 뭐예요? 스케줄 40을 써도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3호, 4호에 있는 사항은 뒤에 있는 3호, 우리 성능 기준의 3, 4호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자, 성능 기준 2항에 보니까 배관의 구경은 요 배관의 구경이 되겠죠. 요 내경을 의미를 합니다.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의 소요량, 이 약재 저장되는 약재량을 의미를 하겠죠. 설계된 약재량, 소요량이 다음 각 고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출될 수 있을 것으로 할 것. 자,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 효과가 바로 질식 소화겠죠. 자, 물론 뭐 냉각 작용도 조금씩 일어나긴 하겠지만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입니다. 자, 그러려면 약재가 천천히 뿌려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저녁에 균일하게 빨리 뿌려져야 우리가 질식 소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질식 소화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화재 특성에 따라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분, 7분 또는 30초 라고 해서 이제 방사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다. 자, 보니까 1호부터 보면요. 자, 전역 방출 방식에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 화재겠죠. 그죠?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자,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데 이렇게 밀폐 방호 구역에 약재를 뿌리는 방식이 전역 방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장되는 가연물의 화재 특성이 표면 화재인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요 약재가 뿌려지면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전역 방출 방식에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 수지류, 보통 우리가 A급 화재가 되겠죠. 우리 가연성 가스나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B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급 화재라고도 표현하는데 유류 화재나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재가 우리가 표면 화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호의 우리 A급 화재 등에 있어서 신부 화재 특성을 갖고 있죠. 신부 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표면 화재보다 유류면 위에서 발생되는 표면 화재보다 우리 장작 같은 A급 화재에서 발생되는 표면 화재는 신부 화재는 화재 특성이 다르죠.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표면에 화염만 끄면 되지만 A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질식을 해서 차단시키더라도, 산소를 차단해서 소화를 하더라도 여기 안에 있는 종이, 목재 등의 내부에 고온의 온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더 약재를 뿌려라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화제에는 7분, 우리 1분보다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7배, 그만큼 A급 화재가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 경우 설계 농도가 2분 이내에 30% 도달돼야 된다. 뭐 설계 농도가 뭐 34%니 50%니 60%니 여기 있는 가연물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설계 농도가 있겠죠. 자, 7분 이내에 뿌려지되 최소한으로 설계 농도 만약에 34%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2분 이내에 30% 이상 도달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방사 시간 7분 이내에 약재량이 뿌려지면 되지만 뿌려질 때 2분 이내에 뭐예요? 설계 농도의 30% 이상 도달돼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설계 농도에 도달되라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소 방출 방식의 경우에는 30초 이내 자, 이렇게 외부에 뚫려 있는 밀폐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방호 대상물에 직접 약재를 좀 많이 뿌리는 방식을 우리가 국소 방출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신속하게 뿌려서 소화를 잡아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밀폐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재가 외부로 다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초기에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스 안에 있는 TC 기준은 1호, 2호 성능 기준의 1, 2, 3호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자, 특별히 볼 건 없네요. 자, 사망. 자,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의 집합관에는 자,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그리고 선택 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요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건데 그 사이, 선택 밸브 사이에는 뭐를 설치하라? 수동 잠금 밸브라고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장에서는 락아웃 밸브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저장 용기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할 때 수동 잠금 밸브를 잠가 놓고 얘를 수리를 해서 보충을 하라. 뭐 교환을 하든지 수리를 하는 그런 유지 관리 용으로 사용되는 게 수동 잠금 밸브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여기 보면 선택 밸브가 2개 있다는 것은 방호 구역이 2개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만 교체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하나만 교체를 한다. 그러면 여기 락아웃 밸브를 잠그게 되면 2개의 방호 구역을 모두 다 사용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간혹 현장에서는 이 수동 락아웃 밸브를 선택 밸브 2차 측에 잠가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방호 구역권만 잠그고 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뭐 장단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준에는 요 사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선택 밸브 사이에 저장 용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C 기술 기준에는요 단서 조항이 있는데 다만 선택 밸브가 없는 우리 방호 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선택 밸브가 굳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독립 배관 방식으로 방호 구역에 뿌려지면 될 거니까 선택 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 용기실 내에 약재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 편한 위치, 보편적으로 바닥에서 사람이 유지관리가 용이한 높이는 0.8에서 1.5m로 소방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보통 0.8에서 1.5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구조 선택 밸브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마다 선택 밸브를 설치하라. 자, 이 부분은 뭐냐? 여기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전산실에는 용기 3병이 필요하고 전기실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전산실에는 2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자, 3병이 터질 때는 전기실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전산실에서 화재가 나면 뭐예요? 2병만 터져서 이쪽 전산실 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3병, 2병 터지는 건데 3병, 2병 더해서 5병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큰 것, 소방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화재가 난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설계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많이 약재가 들어가는 3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 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호구역이 최소 2개 이상일 때, 방호 대상물이 2군데 이상일 때는 이렇게 약재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설치해야 된다? 선택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거 선택 밸브 없이 각 방호 구역마다 독립 배관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선택 밸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스 안에 있는 우리 TC 기술 기준에는 선택 밸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당연한 내용입니다. 방호구역은 우리 전력 방출 방식, 방호 대상물은 국소 방출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 방호구역, 방호 대상물마다 당연히 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선택 밸브를. 자, 그리고 각 선택 밸브에는 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을 표시할 것. 자, 이 선택 밸브가 어디 용인지, 전기실 용도인지, 전산실 용도인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몇 병까지 커버해야 되는지, 몇 병이 터져야 되는지, 이렇게 개방되는 저장 용기 수도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선택 밸브를 좀 확대해서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기동 용기가 개방되면은 먼저 선택 밸브 요게 개방이, 레버가 위로 제껴지면서 레버의 1차 걸쇠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제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실린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약재가 집합관을 통해 방호구역으로 흘러갈 때 약재의 방사압에 의해서 이렇게 실린더가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선택 밸브에 레버가 제껴졌다고 해서 이 선택 밸브의 실린더가 개방된 게 아니다. 이 실린더가 위로 올라와야 약재가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요, 점검에는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이 실린더가 위로 올라오는지 실린더 개방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고착이 돼서 여기 오링이라고 해서 링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고착이 돼서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게 개방되지 않으면 높은 압력에 의해서 선택 밸브가 깨지거나 그 아래 플랜지, 요 아래 연결부에서 누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기 실린더 개방 시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선택 밸브 2차 측에 해당 방호 구역이 있겠죠. 해당 방호 구역에 A, B 교차이로형 감지기가 동작하게 되면, 자, 요게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게 돼서 제어반에서 어디요?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로 우리 30초 지연 시간 후에 전기 솔레노이드 밸브를 격발시키겠죠. 그러면 격발되면서 이 아래 있는 기동 용기함에 기동 용기가 개방되면서 기동용 가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요 동관을 타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딱 보면은 동관을 따라가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요 선택 밸브 있는 걸쇠를 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방호구역 중에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해서 해당 방호구역에 있는 선택 밸브의 걸쇠가 개방이 됩니다. 자,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동용기에서 발생된 가스압이 1차적으로 선택 밸브 개방, 그리고 옆에 또
타고 나오고 있죠. 자, 요게 어디로 가냐 따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동 동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요게 약재 저장 용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 저장 용기에 니들 밸브의 압력을 가해서 땅 쳐주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3병을 터뜨려야 되니까 이 기동 용기의 가스압이 첫 번째 용기에 니들 밸브를 쳐주고 옆에 동관을 타고 가서 두 번째 병에 또 니들 밸브를 터뜨려주고 또 옆에 있는 3병째에 있는 니들 밸브까지 치게 돼서 약재를 개방시켜 줍니다. 자, 요 영상은 자, 여기 니들 밸브가 개방되는 여기 약재 저장 용기에 니들 밸브가 개방되는 사항인데 한번 보실까요? 가스압이 가게 되면은 니들 밸브가 땅 치게 되면서 가스압이 올라오면서 여기 뒤로 밀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저장 용기에 있는 가스 증기압이 여기 플렉시블을 타고 위에 이제 플렉시블을 타고 올라가서 집합관을 타고 흘러가겠죠, 그죠? 여기에 가서 해당 열려있는 선택 밸브 쪽으로 약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약재가 흘러서 갈 때 얘는 1차적으로 열려져 있고, 약재의 방사압에 의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실린더가 위로 개방된다고 했죠. 그 사항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건 1차적으로 먼저 동작이 되고, 제껴진 상태에서 가스압이 올라올 때 이 실린더가 뭐예요?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처음에 내려가 있다가 방출되는 가스압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밀려져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 밸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뜯어 놓은 사항인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지금 현재는 동작된 상태입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약재가 갈 때 이게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럼 선택 밸브 내부에는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 가스압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실린더가 좀 잘 안 뽑히는데,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실린더를 개방시켜 주는 거죠. 그럼 가스 약재가 해당 방호 구역으로 흘러가서 이제 질식 소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재가 2차 측으로, 선택 밸브 2차 측으로 흘러갈 때 그 일부를 이렇게 2차 측 배관에서 피드백해서 이게 아래로 흘려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T자를 써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요 동간. 자, 여기에 내려가서 기동 용기암 안에 있는 압력 스위치, 프레셔 스위치를 이제 압력을 가해서 올려주게 되면은 해당 방호 구역에 소화약재 방출 중이라는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되면서 들어가지 말라라는 표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방출되는 가스압이 이렇게 T자를 써서, 여기도 T 써서 압력 스위치 라인으로도 가지만 요 아래 T를 써서 여기 뭐예요? 다시 저장 용기 쪽으로 가는 요 동간 있죠? 여기 동간 쪽으로도 가스압을 보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요 시스템이 바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혹여나 요 기동 용기가 약재를 다 터뜨리지 못했을 때 한 개만 터뜨리고, 만약에 2개만 터뜨렸다 그럼 하나가 안 터질 거잖아요. 그럴 때 방출되는 가스압을 이용해서 안 터진 약재를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그게 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7조 배관 그리고 8조의 선택 밸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